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제가 30대 여자가 극혐하는 30대 남자는 어떤 상일까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찍어 올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댓글들이 좀 여러 개 달렸더라고요. 각자가 생각하는 뭐 최악의 남성상에 대한 댓글이었는데 요것들을 읽어보니까 좀 재밌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요것들로 한번 영상을 찍어봤는데 맨 처음에 댓글은 그거였어요. 여자들 보면 여자 측에서 남편을 리스로 3년 5년 바람 맞춰놓고 유흥업소 가면 길길이 날뛴다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 유흥업소 가는 것도 최악의 덕목 중 하나일 것 같아서 유흥업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건 솔직히 이건 여자가 도라이 아니야 이게. 야, 남편 리스로 3년 5년 바람 맞춰놓고 가면 이렇게 길길이 날뛰는데 근데 이런 이야기 좀 많이 봤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 이야기가 하나 올라왔고, 그리고 내가 여자라면 사내에서 여직원 대상으로 주변 사람과 함께 음담패설 즐기고 음흉하고 여자랑 한번 잡으려고 소작 부리는 놈 극혐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꼰대들 좀 많아, 사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실히 여기에 대한 공감하는 게, 나이 든 사람 꼰대일수록 이런 거 뭔가 이제 대놓고 음담패설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 여직원 대상으로 뭐 이제 뭐 그런 것들 되게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극혐할 것 같다 인정하고. 그리고 또 다른 얘기는 그거였어요. 오늘 서울 기사 보니까 이 30대 커플 남녀가 길거리에서 싸우고 여자가 피했는데 남자가 소리치니까 옆에 있던 전혀 일면식 없는 모르는 여자 B씨가 깜짝 놀라서 남자 쳐다보니까 남자가 여자 B씨 때리다가 아스팔트에 기절한 여자 B씨 얼굴로 밟았다고 하네요. 여자친구가 와서 말렸는지 다시 옆에 있긴 했는데 제 기준에 최악의 남자는 여자한테 손찌검하는 남자라고 했습니다. 야, 이거는 뭐 여자 얼굴에 손찌검하는 수준이 아니라 여자 얼굴에 사커킥을 날리는 수준인데 이거 진짜 극혐이긴 하죠. 이런 것도 일단은 뭐 이게 여자 패는 남자는 그래, 이것도 인정하고.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는 유흥가 들락날락거리고 능력 없으면 최악 아닐까요? 어찌되었던 능력 없으면 빵점을 찍을 듯. 여기도 또 유흥업소가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 댓글, 어반형님 신사임당 유튜브 출연한 거 봤는데 신선했습니다. 응원합니다. 신사임당 아니거든, 직무거든. 직업에 모든 것이거든. 그래서 뭐 대충 이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유흥업소 얘기가 제법 많이 나와가지고 오늘은 그 최악의 덕목 중에서 한번 유흥업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흥업소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 것이 왔다는 게 뭐냐면, 오늘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개씨양욕을 쳐먹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뭐 요즘 들어서 내 유튜브 보더라도 그 착한 아이 컴플렉스 제가 싫어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뭔가 원론적인 대답을 해주지 않으면 나의 도덕성을 운운하면서 더럽다니 역겹다니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비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도 원론적인 얘기하자면, 그런 남자 많죠. 만나면 안 되죠. 그런 병신 새끼들을 걸르는 법 알려드릴게요. 어우 더러워 이러면 되는데 근데 이게 나는 항상 얘기한 게, 저는 이게 현실적인 게 대안을 제시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뭔가 이상론적인 것들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사실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오늘 현실적인 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욕을 개같이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일단 뭐 욕 한번 먹을 각오하고 얘기를 하는 것들인데, 우선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기형적이에요. 기형적인 게 뭐냐면 사회적 분위기도 뭔가 이제 남녀의 대립과 조장을 되게 유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굉장히 날이 서 있는 게 있거든.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격앙되게 반응한다는 걸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그런 거예요. 옛날에 실제로 제 친구 한 명이 업소 갔다가 걸렸거든요. 업소 갔다가 걸려서 그 친구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와이프가 울면서 진짜 이제 끝이라고, 이혼이라고 얘기하면서 막 바로 그날 장인 장모한테 꼰지르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다음날 장모님한테 전화가 왔어. 장모님 전화가 와서 장모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슨 서방, 자네는 왜 그런 걸 걸리고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따지고 보면 그런 것들이야. 지금 대한민국에서 남성성 자체를 굉장히 역겹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주입을 시키고 있단 말이야. 근데 옛날 우리 어르신 세대만 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남자란 동물의 특성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 건데, 제가 옛날에도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남자들끼리 모이면 분명히 남자들끼리 5명 오면 그 중에 가한 놈들이 있단 말이야. 한두 명은 간단 말이야.
그러면 남자들끼리도 그 애들을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 그런 애들한테. 근데 그 한두 명이 이게 뭔가 뭐 이게 OP라던가 이런 데 가는 거면 뭐라고 얘기 안 하는데, 멀쩡한 나이트클럽을 가갖고 아줌마를 꼬신다. 그럼 그때는 지랄을 하거든요, 남자들끼리도. 그러니까 그 부부의 세계에 보면 그때 김희애가 나왔던, 잠깐만 또 카톡 왔네요. 잠시만요. 일단은 이거 로그아웃하고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부의 세계에 보면 김희애가 그런 말 하잖아요. 맨 처음에 이태호 걸렸을 때 이태호한테 그게 뭐 이제 바람이니 배설이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입장에선 그걸 분별을 하는 거야. 이게 바람이냐 배설이냐. 그리고 업소로 가는 건 배설이기 때문에 남자들 입장에서도 그걸 용인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 윗세대 사람들은 알고 있고, 심지어는 뭐 지금 뭐 일본 같은 데 가면, 일본 같은 데는 그런 걸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와서는 이게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면에는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입을 시켜, 분노를 주입을 시키고,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거는 또 전 세계에서 보면 대한민국처럼 폐쇄적인 나라가 없거든. 다 안 된단 말이야. 뭐 다 불법이지. 심지어는 야동 사이트까지 못 들어간단 말이야. 전 세계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그러다 보니까 뷰가 굉장히 기울어진 것 같아. 현실적인 거랑 괴리가 멀어진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튜버들도 다 얘기하는 게 뭐야. 더러워요. 여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런데 내가 확신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새끼들이 제일 위험한 새끼들이다, 진짜. 그래갖고 결국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약간 현실적인 부분이랑 타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걸 알고 거기서 우리가 내고를 치고 타협을 해야지 좀 약간 합리적인 그나마 결론 도출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내가 봤을 땐 뭐냐면, 일단은 뭐 제일 베스트는 뭐냐면 그런 사람을 안 만나면 되지. 그런 사람을 안 만나면 된단 말이야. 안 만나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란 동물이 어떤 동물이에요? 여러분이랑 한번 해보려고, 우리 여자랑 한번 해보려고 그 어마어마한 집을 해가는 새끼들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애들이 따지고 보면 매 순간순간이 유혹일 수도 있거든. 뭐 사람만에 따라서 되게 케바케긴 하지만서도 그런 유혹 같은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 아버지가 너 왜 장가 가냐 그러니까 나 안마빵 한번 안 갈 자신 없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근데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 안 간 사람 만나면 베스트겠지만서도 여기서 현실적인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이에요. 외래 여러분들이 좀 남자를 만나더라도 좀 똑똑한 사람을 난 좀 만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똑똑한 건 뭐냐면, 내 주변에 그 걸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멍청해서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 멍청하게 걸려. 그러니까 막 와이프한테 새벽 3시쯤 돼가지고 뭐 이게 잔업해서 피곤하다 들어갔다 했는데, 잔업해서 들어온 사람이 진짜 이제 샴푸 냄새 블링블링하고 그러면 아니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잖아, 그게. 그런 멍청한 놈들. 그러니까 그런 멍청한 놈들이 진짜 많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좀 이렇게 만나는 것도 이렇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그런 것들, 제가 내 주변에 안 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봤거든요. 크게 몇 가지가 추격이 되더라고. 일단 종교적으로 독실한 사람들은 안 가고, 거기에. 근데 여러분들도 독실한 것도 되게 싫어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 사람 패스하고. 두 번째가 뭐냐니까,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진짜 안 가더라고요. 금술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 이런 거 팍팍팍 좋은 사람들은 잘 안 가더라고. 그러면 사실상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게, 인생이라는 게 확률이라는 걸 줄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우리가 뭐 성공도 확률을 늘려주는 거고 실패도 확률을 줄이는 자세가 필요하잖아. 그러면 뭔가 남편 입장에서 오히려, 사실 남자 입장에서도 그게 배설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 당당한 남자는 없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랑 금슬이 좋고 여러분들이 잘해주고 금슬 좋고 그러면 그 죄책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세상에 자기를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 그러니까 이 정도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근데 내가 봤을 땐 문제는 뭐냐면, 난 실제로 여기 가다가 걸려가지고 이혼까지 당한 사람을 난 알고 있거든. 그래서 심지어는 그게 업소도 아니었어. 노래방이었단 말이야. 노래방 갔는데 그거 걸려갖고 이혼당했어. 근데 노래방까지 가서 노래만 부르고 왔는데 그 연락처를 땄거든. 연락처를 딴 걸 걸려가지고 이런 걸로 이혼까지 당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런 걸 강제적으로 주입을 시키다 보니까 너무 크게 분노라는 것 같아. 이게 내가 봤을 때 이혼 사유까지는 아니라는 것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한번 걸리면 화가 날 수 있지. 그럼 차라리 싸대기 때리고 싹코키를 날려. 그래서 한두 번 정도는 내가 용서해줘도 되는 거란 말이야. 내가 봤을 땐 그래. 이 배설이란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나는 여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관대한 시선으로 보면 조금 이게 관대하다기보다는 뭐 씨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한두 번 사람 실수할 수가 있겠구나. 뭐 요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화는 나겠지만 그러면 그냥 싹둑 몇 번 날리고 푸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인해 가지고 요새 내가 말한 것처럼 진짜 이용까지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이게 그렇게 극도로 싫잖아. 그러면 애초에 결혼을 안 하면 돼.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게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여튼간에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옹호한다고 또 이제 업소가는 거 옹호한다고 뭐라고 하는데 일단 나는 진짜 30살 넘어서 가본 적이 없거든. 나는 30살 전에는 나도 이제 갔긴 갔는데 넘어선 가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내가 겪어보니까 이게 그래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 자체가 뭔가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분노하는 것도 있고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안 하는 사람 만나면 되는데 근데 안 하는 사람을 만나기에는 내가 보기에도 제법 많은 사람들이 가거든. 그것도 사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것들을 다 도합을 해보면 요 정도를 다 고려하면 그게 적절한 마지노선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튼간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이씨 무섭노. 다음에는 뭐 또 좋은 이야기 있으면 그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